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단 제12기 S24배 고교동문전 16강전입니다. 오늘도 해설의 윤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전고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의 경기가 결국 3구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올해 16강을 보면요. 현재까지 단 한 번의 결과 빼고는 모두 3구까지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그 1국에서 대전고가 좀 베스트 조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패하면서 네. 좀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러나 2국에 또 반격을 성공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네, 다시 팽팽하게 1대1 스코어가 됐습니다. 3국으로 승부가 가려질 텐데요. 먼저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32팀이 32강 토너먼트를 치릅니다.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팀은 25분 타임아웃제를 사용합니다. 네, 우승 상금은 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300만 원이 주어지고요. 8강 진출팀까지 상금이 주어집니다. 16강 대진표입니다. 네, 대전고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의 경기인데요. 네, 이제 그 두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고와 전주고 지금 1대1 상황이고요. 이 대국의 승리하는 팀은 이제 광주제일고와 서울고의 승리하는 팀과 또 4강을 다투게 됩니다. 네. 자, 양 팀의 경기가 결국 3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양 팀의 1국과 2국을 보면은 에이스 조합을 1국과 2국에 많이 모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3국 대진은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주고는 그 1국보다는 2, 3국을 대비하는 5대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대전고는 그 1국의 최강의 조합을 내보내고 또 2국에도 그 최강의 조합을 내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3국의 그 오더를 보면 전주고가 조금이라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또 그 대전고의 강점은 또 그 뒤를 바치는 백업 선수들이 그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국은 정말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주고등학교와 대전고등학교 마지막 3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초반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단 제12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대전고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의 16강전 3국입니다. 먼저 대전고등학교의 초반 정범훈 선수가 맡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승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전고가 그동안 4강이 최고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좀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현재 그 기후의 회장직을 좀 맡고 계시죠.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총동문 바둑대회 개인전에서 또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에 맞서는 전주고등학교의 초반은 김재용 선수가 나왔네요. 네, 김재용 선수 전주고의 에이스죠. 즐거운 마음으로 좀 대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바둑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재용 선수와 정범훈 선수의 초반전입니다. 지난 2국 연기대국에서는 양팀 모두 시간에 쫓기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번 3국에서는 다시 안정을 되찾아야겠습니다. 네, 정말 그 2국 치열했었죠. 예. 그 바둑 내용은 좀 차분하지만 한 수 한 수 정말 그 치열함이 좀 느껴진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2국에서는 전주고등학교 김재용 선수와 한칠성 선수를 배치하면서 최강 조합으로 등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주고로서는 그 1국을 좀 승리를 했잖아요. 대전고가 에이스 조합으로 최강의 조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고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특히 2국 페어 대국에서는 전주고에서 가장 믿고 있는 김재용 한칠성 선수죠. 예, 한칠성 선수가 지금 출전했기 때문에 네. 전주고로서는 꼭 2대0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도 최강의 멤버들로 나왔거든요. 김태민 선수와 이정균 선수였죠. 그렇죠.
사실 또 대전고 하면은 이 김태민 선수와 이정규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 팀이 네. 최강의 조합으로 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국이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예, 이국의 그 정말 그 주전들의 맞대결에서는 대전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승부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3국에서는 대전고등학교에서는 이정균 에이스 카드를 가지고 있고 전주고등학교에서는 김재용 에이스 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팀 모두 좀 전력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국과 2국에 좀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전고 입장에서는 김태민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좀 전력 손실이 있고 네. 또 전주고는 한칠성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두 팀 모두 지금 전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 뒤를 받치는 백업 선수들이 얼마만큼 그 선수들 역할까지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에이스 선수들이 끝낼 수가 없다면은 그 뒤를 받쳐주는 선수들이 끝내줘야 하거든요. 네. 특히 뭐 대전고와 전주고 이 두 학교의 그 특징이라면 백업 선수들이 주전 선수 못지않게 실력들이 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초반 진행은 아주 차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붙여서 받아가고요. 네. 지금 흙이 붙인 수는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한 수죠. 사실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이 백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악수 의미는 있긴 하지만 이 붙이는 수를 뒀기 때문에 흙이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흙이 선수를 잡아서 이것을 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백이 이곳을 막아서 흙을 건너가게 해주는 좀 타협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실전처럼 차단을 할 것인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보문 선수는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반발을 할 거라면 느는 수가 아니라 이곳 구자를 했어야죠. 왜 그러냐면 백이 지금 늘게 되면서 이 중앙으로 오다 보면 결국 이 흙을 봉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막히겠네요. 네, 봉쇄를 했을 때 이 귀에 흙의 사활에 영향을 주려면 는수보다는 구자 있는 것이 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는수로는 구자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좌변 쪽을 김재용 선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실리노는 조금 이득을 좀 보고 있지만 바둑은 흙이 조금 얇아졌습니다. 이제 흙이 쪽을 막든지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막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역시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 굳게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흙에게 더 영향력을 네. 좀 행사할 수 있었겠는데요. 사실 흙이 이곳 넣은 것은 좀 빠른 타이밍이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좀 무리가 될 수 있는데 정보문 선수가 좀 대응을 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자를 했으면 흙의 응수가 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양 선수가 실수를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중앙으로 뛰어나가야죠. 이 자리를 백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뛰어나가면 뭐 백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긴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좀 기풍이 비슷해요. 전주고의 김재용 선수도 좀 두터운 실리, 실리형. 그리고 대전고의 정보문 선수도 실리형. 두 선수가 좀 실리형의 기풍이거든요. 네. 근데 김재용 선수가 그 페어 바둑도 그렇고 지금 이 끊어가는 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눈수도 그렇고 오늘 좀 공격적인 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투를 하려면 자신의 약한 돌이 없고 상대의 약한 돌이 있을 때 전투를 하는 것인데 네. 지금 흙이 끊어간 것은 이 백도 약한 돌이 있긴 하지만 흙도 이 좌변 쪽에 약한 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곳 그 보강을 해놓고 차후에 끊어가는 수를 노려야 되는데 조금 서두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눈수도 그렇고요. 보강을 또 했는데 백이 받아주면은 그 자체로도 또 득이겠고요. 지금 이제 백이 쪽 구자를 하고 늘 때 이쪽 뛰어나가게 되면 네. 뭐 이런 진행이 되는데 바둑이 조금 급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과연 김재용 선수가 좀 공격적인 이 선택이 좀
좋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김재용 선수가 평소 기쁨과는 다르게 오늘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네, 이 타임아웃제라는 제한 시간의 압박 때문일까요? 시계를 한번 쳐다봤던 김재용 선수인데요. 네. 김재용 선수는 바둑 스승으로 바둑책이랑 바둑 TV를 적어줬어요. 네, 지금 전주고 선수들 그 한칠성 선수가 독학으로 정말 그 아주 고수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김재용 선수도 보니까 뭐 이 바둑 책과 바둑 TV 특히 이 바둑 TV 시청을 하면서 바둑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뭐 바둑 책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기력되어야 바둑 TV를 통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바둑 TV 프로그램들이 보통 이 좀 상급자분들 좀 위주로 이렇게 많이 저희도 해설도 하고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단 정도는 돼야 그렇죠. 한 뭐 5급 이상 정도 좀 되시는 분들이 좀 네.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뭐 강좌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많죠. 예, 좀 이제 중저급자분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바둑 TV를 시청하시다 보면 아마 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바둑 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바둑 TV를 통해서 자기가 좀 부족했던 궁금했던 점을 이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실전을 바둑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대국수요. 그렇죠. 일단 자기가 그걸 배웠으면 그걸 써먹어야죠. 실전 감각이 그렇죠. 있어야죠. 그래서 실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역시 이 좌변 쪽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좌변 쪽을 움직였고요. 근데 지금 정범훈 선수가 지금 이곳을 호구 쳤는데 이 방향 착오예요. 여기는 전혀 급한 곳이 아닙니다. 중앙을 둬야지 뭐 이곳을 둔다고 해서 백이 안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흑의 안형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한 수 제자리 걸음했어요. 흑은 백이 이곳에 돌이 안 오더라도 이곳을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흑은 이제 둘 자리 둔 것이고요. 백이 사실 이 자리는 그 뭐 한 수의 가치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모양은 좋아 보여요. 지금 급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네. 지금 이 한 수는 좀 한가한 느낌이 듭니다. 좀 예. 무등수인가요? 사실 백은 이 석점을 살려야죠. 이 석점을 왜 버립니까? 이 돌은 요석인데. 이 석점이 잡혀서는 흑이 처리가 잘 됐고요.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는 이 좌변 쪽, 이 좌중앙 흑돌에 대한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만약 거두지 못한다면 이 석점 잡힌 그 실리 손해가 크기 때문에 흑의 처리가 너무 잘 됐어요. 지금 늘어준다면은 흙이 두터워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꼬부렸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백도 만일 이거 지켜야 된다면 근데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 공격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중앙으로 또 이쪽 날일자로 나갈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정보문 선수도 자신의 기풍이 좀 실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진행을 보니까 좀 이게 전투를 즐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투보다는 바둑을 그냥 쉽게 좀 정리해 나가는 스타일인데 상대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좀 후퇴를 하면서 지금 손해를 본 지금 진행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바둑은 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더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러면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지금 다음 선수에게 넘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이정균 선수요. 그렇죠. 이정균 선수가 에이스잖아요. 이거 구수 됩니까? 이거 들어가면 어떤가요? 이거 한 칸 뛰게 되면 그냥 받았네요. 뛰게 되면 이쪽을 끼워 이었을 때 이쪽 쌍립 쓴다든지 백도 좀 위험해 보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물러섰습니다. 근데 이 교환이 백도 이득은 아니에요. 날일자 해야 되는데 흑이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나와 끊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백에겐 큰 약점이죠. 약점이 있다는 것은 흑에게 흑을 계속 공격하기에는 백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이 약점 있는 상태에서 공격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공격이 전혀 되질 않고 있는데요. 이제 백이 밀어야 되고요. 흑이 늘고 결국 언젠가는 이곳에 손이 한 수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백이 공격은 했지만 네. 오히려 얻은 게 없어요. 크게 없어 보여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석점이 잡혔기 때문에 백은 이곳의 손실을 공격에서 만회를 해야 되는데 공격이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흑은 지키겠죠, 이거. 예.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이런 교환들이 그러니까 하변 쪽 흑 모양을 굳혀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백이 중앙 쪽에 좀 돌이 온다면 이런 쪽을 침입해서 흑 모양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교환들이 다 이런 흑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진행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거 지켜야 돼요. 지금 초반의 흐름은 상변의 백 석점을 잡으면서 좀 전주고가 좀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전주고는 그 에이스인 김재용 선수가 지금 초반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리드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반면에 대전고는 또 에이스인 이정균 선수가 또 중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아껴놔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초반만 조금 잘 버텨준다면 정범원 선수가 잘 버텨준다면 이 중반과 종반은 오히려 대전고가 좀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예 돌통에서 손을 내려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본인이 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에이스인 이정균 선수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정균 선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바둑이 잘 풀리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많은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바둑이 불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대전고에서 가장 강한 이정균 선수가 지금 중반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많은 진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초반이 끝이 나거든요. 네. 그때까지 참아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아요. 교대 시간이. 사실 이 3인 릴레이 바둑은 이런 팀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좀 빨리 두어준다면 중후반 선수들이 그만큼 또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교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이런 것 바둑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누가 대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이런 진행을 많이 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또 전략도 필요하고요. 네. 서두르게 초반을 진행시키다가 중반 후반에 에이스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와도 제대로 힘을 못 써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각 팀에서 보면 에이스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앞에 나왔던 선수가 너무 많은 너무 진행을 많이 해서 넣어서요. 그런 경우는 뭐 피해야겠죠. 네, 일단 시간을 사용하면서 정보문 선수가 착수를 밀어놨습니다. 과연 이정균 선수와 이명춘 선수의 내용은 어떨지 잠시 후 중반에서 함께 하시죠.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2기 S24배 고교동문전 대전고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의 16강전 3국입니다. 이제 중반이 곧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대전고등학교의 중반 이정균 선수입니다. 네, 이정균 선수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를 밝혔는데 뭐 대전고에서 이정균 선수는 뭐 최고의 그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서울대
대표 선수로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고에서는 가장 믿고 있는 선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주고등학교에서는 이명춘 선수가 중반을 맡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실수 없이 두자. 예, 실수만 없으면 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승부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전투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중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전고등학교의 착수로 시작이 됐고요. 이정균 선수와 이명춘 선수입니다. 지금 백이 젖혀가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느는 것은 흙이 뛰어나간 이후에 다시 이쪽을 가르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젖혀가는 수를 택한 것 같고요. 지금 이 한 칸 뛴 수는 뭐 좋은 착점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전주고가 좀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변에서 100석점을 잡은 실리가 크고요. 그리고 하변에 흙에 실리가 있는 반면에 백은 이 좌변과 우변에 실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확정가는 흙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 좌중앙 쪽, 이 흙돌이 아직 그 완성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 흙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중앙을 좀 견고히 하고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곳 그 우중앙 쪽 집을 만든다든지 네. 좀 공격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예. 지금 백이 이제 한 칸을 뛰었는데요. 네. 지금 흙 입장에서는 이 하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중앙 쪽이 이곳이 이제 눈목자 형태잖아요. 눈목자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붙여서 중앙을 나오는 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흙이 들여다봤다는 것은 만일 백이 이곳을 이어준다면 흙이 이 중앙을 지켜서 이 들여다본 수로 인해서 이 하변 쪽은 좀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못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뭐 백이 둔다면은 꼬부리거나 굿자를 해야 되는데 굿자 하면은 이곳 띄어서 이 하변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정리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에게는 이 끊어지는 약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백이 갈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선수를 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선수를 잡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빠르게 결정을 중앙 쪽에서는 마무리 짓고 큰 자리를 누가 가느냐. 네. 지금의 핵심이겠는데요. 지금 이명춘 선수가 이곳 처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뭐 101점 잡는 것은 작은 곳이지만 이 101점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 흙은 안정이 됐고요. 지금 이정균 선수가 손을 뺐습니다. 네. 그런데 흙이 이쪽을 나와 끊게 되면 백의 사활이 백이 사활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백은 비상시에 지금 이거 패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는 부담이 많아 흙은 보이는데요. 꽃놀이 패인 반면에 백이 이 패를 진다면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백 전체가 걸린 패이기 때문에 사실 백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수는 백이 이곳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을 하는 것이 정수인데 지금 백이 이곳을 지키고 있게 된다면 흙이 큰 자리를 차지해서 형사가 백이 불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이 버티는 수고요. 이명춘 선수가 봤을까요? 노리고 있겠죠. 노리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결행할지 그 타이밍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흙이 나와 끊는 수를 결행하려면 팩감이 앞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팩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면 이명춘 선수는 과감하게 나와 끊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위로 뒀는데 이 수로는 그냥 이 선에 내려서는 수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젖혀가니까 백에게 젖힘을 당해서 이곳에서 흙이 후퇴를 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흙이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붙인 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와 끊는 수가 지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간접 보강의 네, 느낌인가요? 지금 붙여서 아마 이거 두면 이런 쪽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좀 더 다음 수순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로 크게 갑니다. 네, 지금 이곳은 3-3 침입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실리도 지키면서 이 백의 안형을 없앴기 때문에 백의 중앙으로 또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수순을 좀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두 선수가 지금 형세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고의 임영춘 선수는 지금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그 간명하게 알기 쉽게 지금 처리하려는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정균 지금 선수는 지금 바둑이 불리하니까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간 수도 적당한 깊이인가요? 좀 과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네. 흙이 늘었잖아요. 늘었다는 것은 이 상변 백이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보강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키지 않았거든요. 사실 흙이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면 지금 자체로도 이 백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정훈 선수가 버틴 것이거든요. 좀 깊은 느낌은 들죠. 예. 임영춘 선수는 뭐 서두르지 않고 일단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친수로 인해서 이 나와 건너가는 약점은 일단 보강이 됐고요. 그리고 백이 쪽을 밀고 아마 받을 때 이 한칸 뛰는 수를 둘 것 같아요. 이 교환이 된다면 좀 더 이 중앙 쪽에 백에 좀 힘을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급한 곳은 이 상변입니다. 상변과 이 우변이에요. 이 끊어가는 수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냥 막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정훈 선수가 이곳을 젖혀갔다는 것은 끊어왔을 때 이렇게 중앙을 선수로 봉쇄를 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로는 백이 보태주긴 했지만 이곳을 붙이게 되면 흙이 느는 수가 안 돼요. 늘게 되면 백이 끼우고 이런 식으로 패로 버티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흙이 이런 식으로 찝어서 둬야 되는데 또 찝는 것은 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수준이 바뀌었는데. 단수죠? 네,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게 되면 부분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젖혀가는 수는 그럴듯하네요. 제가 볼 때. 그냥 뒤로 받아야 되나요? 근데 뒤로 받는 것도요. 흙이 느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되죠. 결국 끊어야 되는데 봉쇄가 되고요. 여기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나겠는데요, 예. 문제가. 그리고 흙이 이렇게 젖혀가는 것은 단수 치고 이곳을 막게 되면 흙이 뒤로 이거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수 치고 그래서 당장은 별다른 수는 없네요. 그러나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은 이제 이곳을 막지 않고 먼저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끊어간다면 이 패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흙이 후퇴를 했는데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 지금은 뛰었는데 이곳 두게 되면 아까 드렸듯이 흙이 이곳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을 깔끔하게 봉쇄하고 붙여서 부분적으로 흙이 기분 나쁜 중앙도 형태입니다. 막고 자체적으로도 맛이 그렇죠. 좀 생기고요. 근데 지금은 흙이 이곳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밀고 막을 때 쌍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곳 끊어가는 수와 이 건너가는 수가 맛보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들여다본 교환은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 거라면 호구 치거나 아니면 이곳을 뒀어야 돼요. 이어주네요. 뭔가 여기서 변화가 큰 변화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정균 선수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데요. 네, 뭔가 지금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대전고의 이정균 선수가 역시 에이스답게 뭔가 지금 대전고로서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임영수 선수가 너무 지금 안전하게 계속 두고 있는데 먼저 이곳 공격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붙였을 때라도 이곳을 먼저 나와서 백이 어떻게 받을지를 옹수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거 손 빼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이쪽 뒀는데 이곳이 사실 거의 반선수긴 하지만 확실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흑도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오, 이거 무슨 사고 생긴 것 같은데요. 막잖아요. 지금 여기서 백이 이 붙이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붙여볼까요? 이거 수상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상전은 흑이 한 수 빠르네요. 그렇다면 단수 치고 네. 뒤로 맞고. 맞고 치받고 이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도 양쪽 다 흑이 좀 한 수 빠르. 눈이 있어서. 네, 왠지 뭐 흑이 최소한 빅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흑이 한 수는 빠를 것 같습니다. 오, 늘었어요. 그러면 아유. 귀를 넘어가면 이건 백이 너무 잘 됐는데요. 귀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흑에 실렸던 곳인데 백이 오히려 선수로 그것도 선수로 지금 차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정균 선수는 한술 더 뜨네요. 지금 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않고. 호구 치려는 것 같아요. 이 호구는 어떤 의미냐면 이 백 한 점도 살리고요. 그리고 이제 흑이 이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잡겠다는 건가요? 붙이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지금 다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흑을.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정균 선수가 너무 지금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곳 건너가더라도 형세가 좀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기회가 왔을 때 승부를 내겠다는 생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흑도 이 중앙으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뭐 이곳 막는 수, 젖혀가는 수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예. 백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싸움의 길로 그렇죠. 접어들었습니다. 이명춘 선수는 지금 쉽게 계속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네. 지금 반대로 이정균 선수는 계속 변화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변 쪽 변화에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흑이 리드를 계속 지켜오다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좀 흔들렸어요. 예, 뭔가 이곳 변화의 결과를 지켜봐야지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둑이 그 강약 조절이 중요한데요. 계속 강하게 나가다 보면 이제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정규 선수의 이 호구가 너무 좀 과한 느낌인데 지금 또 지킬 거라면 호구보다는 이곳을 그냥 두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예. 뒤늦게 지켰는데 결과적으로 이곳 두고 백이 호구 친 것이거든요. 흑이 중앙을 두 수를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호구보다는 이쪽을 받았어야죠.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곳 건너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변화는 백이 백이 잘 됐죠. 이득을 본 거죠. 되게 잘 됐죠. 집으로 많은 이득을 받고 이제는 흑이 쪽을 젖혀가게 되면 이 나와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됩니다. 백이 위험해요. 글쎄 백이 끊었다는 것은 어떻게 두려는 거죠? 이것을 단수 쳐야 되는데요. 끊었다는 것은 치고 나가면 이것을 이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건 안 좋아요. 이 제일 안 좋은 수를 뒀는데요. 늘게 되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흑이 이쪽을 두게 되면 이쪽을 둬도 뭐 이쪽을 두게 되면 패가 또 강력해지잖아요. 지금 이 나와 끊는 맛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백의 큰 부담인데요. 만일 이 흑에 대한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교환을 해서 오히려 백의 약점만 남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정균 선수가 이런 전투적인 바둑은 아니에요. 아까 그 2구 페어 대국에서도 나왔지만 좀 실리형의 그런 바둑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형세가 불리하다 보니까 계속 좀 변화를 구하면서 지금 전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대인 또 이명춘 선수가 계속 물러서다 보니까 오히려 이 그 강하게 두는 것이 지금 통하고 있어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는 흑이 그냥 한 점을
잡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부분적으로는 그냥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지금 띄었네요. 그러면 배기 쪽을 끊고요. 끊고 이을 때 이것을 붙이게 되면 있는 수와 이 젖혀가는 수가 맞보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 패맛은 남아있고요. 지금 바둑이 이제 승부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도 여기서 강하게 둬야 돼요. 여기서 쉽게 물러서면 백이 추격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100% 역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흑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100% 역전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몰아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붙여서 때려내면 젖혀서. 여기서 늦추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곳에 약점이 없다면 이 수는 이해가 됩니다. 뭐 더 이상 흑에 대한 공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약점이 있다면 결국 백이 쪽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수를 잡아서 흑이 쪽을 끊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약점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요. 지금 흑이 붙였는데 네. 치받으면 어떻게 두려고 그러죠? 이렇게 선수하겠다는 겁니까? 이 대학수인데요, 근데? 근데 이거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주면 안 걸린 되죠. 거 아닌가요, 백이? 그러면 백이 안 되는데요? 막으면 어떻게 두려고 그러죠? 따로따로 수습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건 뭐 흑이 너무 잘 됐어요. 이거 흑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우변이 잡히지 않더라도 백이 사는 과정에서 궁색하게 두 집 내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흑이 상당히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흑이 선수를 잡아서 이곳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곳 처리해서 잘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곳에서 이득 본 것을 다 까먹었어요. 여기서요? 네. 이제는 백이 이득 본 곳이 없어요. 이곳에서 이득 본 것은 여기서 다 까먹었어요. 이 염은 이것도 해야 되는데 또 받아야죠. 이거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패가 나잖아요. 우변을 팩감으로 써도 되겠어요? 여기 다 패감이에요, 이곳이. 지금은 흑 쪽으로 다시 형세가 기울고 있습니다. 찌르고 젖히면 네. 사활이 이제 백은 살 수는 있죠. 그것도 문제네요. 이 구자가 선수예요, 구자가. 때려내야 되잖아요. 네. 패가 됩니다, 패가. 기회를 놓쳤어요. 사라졌네요. 이건 당연히 젖혔어야죠. 이거 젖혀가, 집으로도 네, 젖혀가고 이렇게 뒀으면 거의 결정타였습니다. 이거 뒀으면 백이 거의 뭐 그러기 상태였는데, 네. 완전 거의 뭐 그 수건 던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네, 연장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을 때 날려야 됩니다. 이게 한번 물러서게 되면 또 상대에게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자, 기회는 돌아가면서 오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끝내는 게 근데- 가장 좋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지금 흑이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이쪽에 차단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흑 차례거든요. 그렇군요. 들여다보니까 띄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차단하나요? 근데 백이 쪽을 찌르면요? 백도 차단하다. 찌르면 흑이 이해되는데, 네. 두면은 이거 둘 때 이거 차단이 되거든요. 이 흑도 못 살았는데요. 근데, 가나요, 그렇게? 예. 이제는 중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흑이 아니. 어떻게 되는 거죠? 흑은 살아있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두면 살아있네요. 단수를 이거 둘 때 단수 치고 또 이쪽 단수 단수 치잖아요. 치고요. 때려내면 백이 잡으려면 이쪽 둬야 되는데 늘어서 안 됩니다. 내려서면 그러네요. 저는 저희가 못 보고 있었네요. 임현충 선수가 왜 저걸 차단당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사는 수를 보고 있었네요.
정말 이정균 선수는 전입니다. 정말 추격을 많이 했는데 네. 결정적일 때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이제 중반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후반전을 맡은 선수들이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흑적으로 기울었어요. 8, 7, 6, 5, 4, 3, 2, 1. 네, 중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정균 선수와 이명춘 선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2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전주고등학교와 대전고등학교의 16강 3국 이제 종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고등학교의 종반 조남선 선수입니다. 네, 열심히 하자라는 각오를 밝혔는데 대전고에서 조남선 선수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전의 숨은 강자라고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형세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남선 선수가 뭔가 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주고등학교의 박창식 선수가 종반을 맡게 됐는데요. 네, 지금 긴장하지 말자. 지금 형세 많이 유리합니다. 네. 지금 긴장하지 말고 실수만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좀 이 바둑을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종반에 나왔는데 형세 판단이 또 약하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형세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한 수 한 수 받아내면 됩니다. 지금 이 흑은 살았잖아요. 이 단수련에서 살고 아까 이 절충 과정에서 이 상변의 105점이 그냥 잡혔기 때문에 이곳에서 백이 실리 손해가 너무 큽니다. 제가 집을 한번 세볼게요. 지금 아마 집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이 상변 쪽 흑의 실리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8, 10, 11, 12, 13, 14, 24, 26, 27, 28, 30, 31, 32, 33, 34, 40, 41, 42, 43, 45, 쉬운. 한 50집 나네요. 이 형태가. 50집이고요. 이곳이 6집, 56, 57, 58, 59, 60, 65 정도, 65, 이곳이 한 67, 흑이 한 67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곳이 있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흑이 반발이 되는데요. 반발이 되는데 그냥 있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발을 했네요. 8,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4, 30집, 34, 50집, 100이 한 50집 정도 나요. 그럼 반면 한 17집 정도예요. 꽤 차이 나는데 또 여기서 100이 또 손해를 봤습니다. 원래 100이 물러서야 되는데 20집, 바둑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뒀잖아요. 그럼 지금 반면 20집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점까지 잡았네요. 네. 그럼 5집.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조남선 선수는 바둑이 불리하니까 지금 버텼는데 네. 그 버틴 수가 오히려 손해가 되면서 또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대전고 선수들이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그 바둑을 서두른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정근 선수도 뭐 지금 바둑이 불리하니까 변화를 일으켜서 거의 추격을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 우변 쪽 처리 과정에서 좀 실수가 나오면서 네. 다시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됐어요. 약간 급해 보였어요. 네. 지금 전주고에서 계속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었거든요. 2국 페어 대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3국에서도 지금 전주고의 그 이면총 선수가 너무 조심스럽게 두면서 지금 대전고가 추격할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또 그걸 기회를 못 살린 것이 대전고로서는 이 바둑을 만일 패하게 된다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고가 이번 대회에서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그 전주고가 지금까지 16강이 최고 성적이었는데 네. 32강전에서 강팀 덕수고를 또 물리쳤고 또 이 대전고도 지금까지 4강까지 진출한 아주 강팀이거든요. 이 흐름이라면은 대회 최고 성적을 기록할 그렇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지금까지 16강의 벽을 넘질 못했는데 아니면 오늘 승리로 인해서 그동안 넘지 못했던 16강의 벽을 넘어서 또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시간 관리를 좀 더 하면서 무리 없이 끝내기를 받아낸다면은 8강 진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뭐 형세 판단을 해봤지만 지금 집 차이가 적지가 않아요.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큰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은 전주고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역시 그 대전고로서는 그 1국의 패배가 상당히 좀 뼈아픈 패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전고는 1국에서 김태민, 원철, 이종진 최강의 카드를 쓰고 패했거든요. 네. 그 점이 2국과 3국까지 이어진 걸까요? 사실 그 2국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국의 패배의 여파가 2국까지 좀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역시 대전고가 강팀답게 그 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바둑을 다시 역전시키면서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좀 분위기를 좀 가져오는 듯 했었는데 이 3국 이 초반이 조금 그 이 상변 쪽에서 100석점을 크게 잡히면서 좀 바둑이 나빠졌고요. 그 이후에 대전고의 이제 이중근 선수가 그 팀의 에이스답게 좀 강수를 연발하면서 좀 추격을 성공했는데 네. 거의 다 쫓아간 시점에서 좀 실수가 나왔어요. 특히 이 우변 쪽을 돌파당해서는 안 됩니다. 흙이 붙였을 때 이곳을 잇고 버텼으면은 바둑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돌파되면서 그때는 백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 상변 105점이 잡혀서는 네. 집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승리로 많이 내주게 됐죠. 네. 사실 뭐 대전고는 사실 상당히 그 안정된 전력이거든요. 지금 조남선 선수도 뭐 대전고에서는 그 숨은 강자라고 할 만큼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형세가 지금 너무 기울다 보니까 뭐 실력 발휘할 자리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이 큰 끝내기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들은 얼추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조남선 선수, 박창시 선수죠. 네. 전주고의 박창시 선수. 사실 긴장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장이 많이 된다는 것인데 네. 오늘 뭐 형세가 유리해서 그런지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중반까지 검토실에서 함께 검토를 했을 때 이 검토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형세가 좀 적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좀 대국에 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차이가 적고 근소한 차이라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두다 보면은 또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나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긴장을 했다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전주고가 만일 대전고에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 이 전주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이 기세가 너무 좋아요. 예. 지금 8강에 이름을 올린 팀들 자체가 굉장히 원년부터 이 쟁쟁한 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팀들 사이에 함께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전주고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겠는데요. 글쎄요, 저는 정말 전주고의 대이변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전주고 선수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변이 아니다. 그렇지만 네. 상대했던 팀들이 정말 강팀들이거든요. 맞아요. 덕수고와 또 정기 8강의 대전고 정말 강팀들이거든요.
상대 팀들의 경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바둑은 거의 다 전주고 5집 공제 3분 됐고 이제 뭐 반패만 남았네요.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을 해제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변화 여지가 없죠. 사실 반패는 양보를 해도 승패는 영향이 없긴 하겠죠. 예, 바둑은 저도 패는 지지 말라고 그만큼 이제 기세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네. 근데 아무리 많이 이겨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왠지 패는 지기 아, 싫은 그런 느낌 기세죠. 있잖아요. 예,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것만은 이긴다. 네. 이런 거 있죠. 색감이 100이 많을까요? 글쎄, 패감도 흙이 많아 보이는데요. 하나 하변에도 100이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아, 이건 패감이 아니네요. 여기도 패감이 있으니까. 둘, 셋, 세 개가 있는데요. 흙이 이곳이 하나, 둘, 이것만 해도 패감이 납니다. 하변만 하더라도. 아까 우하기만 하더라도. 우변도 있기도 하고요. 네 패감이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박창시 선수가 이곳에 패감을 볼지, 이것은 이렇게 패감을 쓰면 패감이 되거든요. 젖혀서 패가 되기 때문에. 양보를 했네요. 예. 자, 단수 잘 보셔야 되고요. 예. 지금 공배까지 잘 메워야 됩니다. 네. 혹시 뭐 단수되는 자리, 그렇죠. 지금 이런 것을 못 모르고 두다가 이거 잡혀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있었어요. 뭔가 중간 쪽에 4점을 그런가요? 놓쳐가지고 예. 딱 집 사이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배를 다 메우기 전까지는 바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네, 바둑이 다 마무리 지어졌네요. 뭐 두 대국자 모두 그 형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창기 선수의 그 표정을 보니까 이겼다, 발전. 예, 뭐 이겼다라는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죠. 대종고 선수들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그 전주고와의 대결에서는 그러니까 대종고 선수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제 전주고 선수들은 뭐 자신의 실력 뭐 100% 이상을 발휘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축구에 비유하자면 대전구 선수들은 좀 몸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주고 선수들은 그냥 몸이 가벼워가지고 그냥 홀홀 날아다닌 것 같고요. 예. 팀워크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전주고가 지금 팀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배집은 16집 16집. 이고요. 집은 40집은 나겠는데요. 예, 45집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29집 차이 났습니다. 많이 좋겠다. 여기서 결정이 죽어가지고 살리시는 방법이 있었을 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집 차이는 좀 벌어질 상태였습니다. 흑의 22집 반으로 3국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3국을 맡았던 박창식 선수입니다. 박창식 선수 표정이 너무나 밝습니다. 네. 네, 이렇게 2대1로 전주고등학교가 16강에서 8강으로 진출 성공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주고등학교 8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함께 검토실에서 응원을 해주면은 선수들도 확실히 기운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큰 힘이 되죠. 특히 이제 전주고는 지금까지 그 올해 참가를 했지만 그동안 16강의 벽을 넘지를 못했거든요. 네. 이번에 강팀들을 연파하면서 처음으로 8강을 진출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다크호스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주고등학교 8강 진출 성공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고 이 강팀과 강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서울고 하면은 9회 대회 우승팀이자 또 정기 대회 준우승팀이죠.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고요. 그다음에 광주제일고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또 우승 후보들의 대결로서 아주 기대되는 빅매치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한 방이 있는 팀들이 등판을 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8강 마지막 자리에 차지할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